도미네임에서는 그 많은 양의 전기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목표를 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다. 청소년들한테 어떤 권리가 침해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첫눈을 기대할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의정부갑 당선되신 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정치의 장을 열겠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 총선과 다르게 기후 유권자라든지 기후 정치에 대한 기대가 과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요 정당들이 다 기후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제는 실제로 법 정책으로 옮겨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가 역할을 하자. 폐기물을 더 깨끗하게 처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든지 제품의 원료 자체를 바꿔야 된다든지 우리 산업활동 자체, 에너지 생산 과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산업 전환의 이슈가 되었거든요. 도미네임에서는 그 많은 양의 전기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냐.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얘기다. 올해가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추월하는 해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이미 주력 전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대규모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걸 가지고 100% 산업활동을 지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표를 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좀 덜 발전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방향으로 뛰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나의 문제가 기후 때문이야 라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후변화라는 게 한순간의 기상변화가 아니라 긴 시간의 범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에 속하고 강수 패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잖아요. 그런 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냥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태로운 거다. 또 작년에 오송 참사 같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강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해수면 상승 같은 걸로 인해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해변에 인접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권리가 침해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평범한 일상을 꿈꿀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곳에서 봄에는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였는데 그런 미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첫눈을 기대할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권리의 보호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기후소송에서 묻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항상 위기가 있었고 항상 환경은 변했고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따질 문제인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변화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지금 이렇게 기후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조금 더 확실성 있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북극곰을 걱정을 하고 온대지방의 산호초 이런 것들을 걱정했었거든요. 특정 생태계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북극곰하고 산호초는 우리랑 또 그렇게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다른 게 또 생기겠지. 이제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전 지구적인 위협, 시스템 붕괴의 위협이 있다. 과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거죠.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에 또 다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관련해서 1호 공약으로 한국판, IR 네. 산업 대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한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 미래를 보기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국내에서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가 옛날만큼 못하다, 공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결국에는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연관되어서 풀려갈 것 같더라고요. 미래 에너지 R&D 센터를 유치하고 또 그 단지 자체를 아리백 단지와 비슷하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시범단지처럼 생산적인 기능을 많이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서 제가 좀 전문성을 발휘하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